미국 현지에서는 오늘 시장 동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관세 유예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비난하며 무역 긴장이 재점화되었으며, 또한 어저께 발표됐었던 트럼프의 관세 취소 법안이 연방항소법원을 통해서 관세를 일시 복원하면서 이를 불법으로 판결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중단함에 따라서 추가 법정 공방 가능성으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불안이 조금 커졌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할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 지표가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PC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는데요. PC 인플레이션 지표가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0.1%가량 줄었고, 코어 PC 역시 0.1% 전년 대비 2.5%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낮은 연간 증가율로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만, 다만 일단 다음 달 관련해서 월마트나 코스코의 가격 관련된 성격을 봐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시장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된 지표로는 현재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와 미시간대 지표,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CFTC 투기적 순포지션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먼저 여러분들하고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시 한번 법적 공방 속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무효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은 관세를 임시 복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5월 28일 날 발표됐던 I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10% 상호 관세와 펜타닐 문제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했다라고 판결을 했었는데요.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게 일단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게 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인 미국 내 소기업과 12개 민주당주에 6월 5일까지, 그리고 미국 정부 측에 6월 10일까지 각각 서면 답변을 요구했고, 이후 임시 조치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미 백악관에서는 우리는 추가적으로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시장 역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저께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초기 판결을 환영하면서 캐나다의 관세 불법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럽과 독일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의 계획에 많은 잡음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에서 또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에 관련돼서 관세 관련된 압박을 했는데요. 바로 중국이 완전히 우리들의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 더 이상 착한 척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렸는데요. 일단 이번에 문제가 된 합의는 미국이 관세를 145%, 30%로 낮추고 중국이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하면서 90일간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부분인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합의 위반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미 무역대표부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이 합의 사항 중 하나인 핵심 광물과 해토리 공급을 지연시키고 제한시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위반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미국의 무역 관련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어서 오늘 주가에 하방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보잉이 737 맥스 추락 사고와 관련된 형사 소송 소식이 철회가 될 것 같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형사 소송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총 346명에 해당하는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보잉이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4억 4,500만 달러를 포함한 11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 및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보잉에 대한 형사 기소를 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잉의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이를 통해서 보잉은 여전히 미국의 군 관련된 납품을 지속할 수 있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요. 현재 보잉은 그 당시 항공기 소프트웨어 문제를 미국 연방항공청에 제대로 보고하진 혐의에 대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형사가 아닌 부분으로 덮어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이 합의가 보잉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한다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은 최근 들어서 항공기 인도가 중단된 상태에서 6월부터 재개가 된다라고 말이 나왔고요. 보잉은 현재 월 38대 수준인 737X 증가량을 올해 중에는 월 42대, 연말까지는 최대 47대로 늘릴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저께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커다랗게 상승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분기 코스트코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왔던 여러 소비 관련된 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8%를 증가를 했습니다. EPS 역시 $4.28로 예상 범위였던 $4.23대를 넘어섰고요. 전년 대비로는 13.2%가량 상승했습니다. 또한 핵심 지표들도 호조를 나타냈는데요.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은 5.7%로 예상치였던 5.4%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연료와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8%까지 상승했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커머스 매출도 15%가량 성장하면서 온라인 부분의 강세가 지속이 됐고요. 총 마진율은 11.25%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10.8%를 초과했습니다. 멤버십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이 나왔는데요. 멤버십 수입은 전년 대비 10.4%가량 증가한 12억 4천만 달러로 유료 멤버십 수는 약 7,9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8%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갱신율 역시 90.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미국과 캐나다의 갱신율은 92.7%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신규 회원 유입의 프로모션의 영향으로 갱신율은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된 이유로는 특히 코스코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고연봉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멤버십 제어로 유지가 된다는 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소비질의 약화에 영향을 좀 덜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당 소식 속에 코스트코는 3%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잉은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